네, 반갑습니다. 허브증권 방송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코로나 치료제 슈펙트의 일양약품 되겠습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 이제 백혈병 치료제죠. 예,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러시아에서 임상 3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일양약품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 관점은 뭐 동일합니다. 네, 여기 박스권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단에서 상단으로 던지는 전략,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 혹은 10만 6천 원을 명확하게 뚫고 난 다음에 안착하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고 들어가는 전략, 두 가지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에 찍어드린 일양약품에서도 동일한 설명을 드렸고, 네, 그리고 일양약품을 왜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지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데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펙트가 러시아, 터키, 남미에 기술 수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일양약품에. 과거에 러시아에서 효력 임상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슈펙트로 진행하고 있고, 러시아랑 벨라루스에 대한 이제 그 슈펙트에 대한 판권은 이제 알팜이 갖고, 러시아 이제 1위 제약사죠. 알팜이 갖고 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일양약품이 가질 겁니다. 효과가 있다 하면. 그래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양약품에 대해서 기사가 제가 뒤늦게 찾았어요. 이거를 3일날 칼럼인데요. 너무나 그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걸 일양약품을 안 찍을 수가 없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뭐 영상이 루즈하거나 길어지더라도 좀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풀어주셔가지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재생 속도 1.25배, 1.5배 하면은 더 듣기 좋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좀 느리다 하시면은 재생 속도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쭉 볼게요.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국내 신약 18호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의 주요 성분 라도티닙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러시아에서 코로나 치료 약물 3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일각에서 이와 같은 러시아 3상 임상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임상 3상 한다고 러시아가 좋냐, 러시아가 진짜 잘한 애들이냐에 대한 우려를 한다는 거죠.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데. 그거는 뭐 그들의 생각이니까. 네. 백신과 치료제는 안정성을 기준으로 효능과 효과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세계는 긴박한 현실 상황에 수년이 걸리는 신약 개발에 앞서 치료제로 개발됐던 렘데시비르부터 말라리아, 클로로킨, 아비간 같은 기존 약물을 바탕으로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응용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계 유일하게 봉쇄가 없는 생활 방역으로 재난을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그런 나라다, 잘한 나라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산 신약 일양약품의 슈펙트가 러시아 임상 3상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엄청나게 쾌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월입니다. 5월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제약회사 알팜이 신청한 슈펙트 중 라도티닙 러시아 3상을 승인했습니다. 정부가 5월이었어요. 이게 5월. 이게 주가가 언제였죠? 그러면 이때네요. 이때 딱 상한가에 간 날인 것 같습니다. 5월 10월 이와 같은 사실을 유일하게 보도한 언론이 있었다. 일간 경제지 메도모스티의 보도였다. 그래서 1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8개 의료센터에서 임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도했다. 이 기사가 5월에 처음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있은 후 2주에 5월 28일 날 러시아 알팜과 한국 일양품은 동시에 발표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원래 한 러시아 쪽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5월 말에 이게 발표가 난 거죠.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이 좀 디테일하게 나왔다 하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슈펙트가 이제 러시아에서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 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러시아랑 벨라루스에 있는 11개 의료기관에서 경증, 중증 환자에게 145명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 3상도 처음이다. 그래서 쭉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제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 러시아 판권을 계약한 알팜 제약에서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 러시아 정부 임상 승인을 취득하는 경위를 이제 보도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긴급 사용 승인을 2차례 식약처에다가 제출을 해봤대요. 정식 임상도 고려했지만 치료 대상 환자가 중증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확진자가 좀 줄어들었죠. 피크 찍고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진출해서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쭉 보면 그 슈펙트 라도틴 성분명 라도틴의 효능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기간 무작위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뭐 이렇게 보도했나 봅니다. 그러나 같은 날 발표된 PCR 뉴스에서는 알파미가 주관하는 그 슈펙트 성분의 이 임상 연구가 13개 의료기관에서 진행되지 180명의 입원 환자가 대상이라는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였죠? 아까는 11개 어딨어요? 어딨어? 8개 의료기관에서 180명 환자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8개에서 180명, 8개에서 180이었는데 13개에서 180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 그걸 보는 거죠. 왜 그럴까? 이후 그 쭉 있는데 뭐 별 내용은 똑같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또 11개로 바뀌었네. 다음에 임상이 언제 시작됐을까? 그러니까 이게 왜 숫자가 늘어나는지 밑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임상은 도대체 언제 시작되는 거야? 언제? 이와 관련된 내용 현재까지도 보완을 유지되고 있대요.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러시아 보건부 임상 등록 기록과 의학 검색 포털 사이트 여기는 그 슈펙트 성분의 임상 시험에 대해서 무작위 대조 시험을 뜻하는 고유 번호 이거를 기재했다. 그러니까 하고 있나 봐요. 네, 하고 있나 보고 180명 환자는 똑같아요. 근데 의료기관이 29개가 됐어요 갑자기. 아까는 뭐 8개에서 11개 됐다가 뭐 10몇 개 됐다가 뭐가 정확한지 밑에 나옵니다. 이와 이렇게 임상 살펴보면 주목해야 되는 내용은 임상 의료기관이 11개 기관에서 급속도로 26개로 확대돼 다시 29개. 병원은 29개에서 하는 거예요. 29개에서. 또한 임상이 시작된 일자는 물론 진행에 대한 실체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러시아에서 긴급 승인 절차를 거쳐 코로나19 치료 약물로 등록한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엄청 디테일하죠. 일양품에 대해서. 그 아비간을 해서 된 거예요. 한 거예요. 일본 걸 4월 임상이 시작돼서 5월에 중간 발표하고 5월 말에 치료 약물로 등록이 된 겁니다. 러시아 첫. 그리고 류마티성 관절염 치료 항바를 아르틀레지아 알팜 제약이 임상을 했던 알팜 제약 옛날에도 슈펙트를 임상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아는 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상 승인 얘네들도 받았어요. 받으면서 5월에 러시아 보건부 코로나 등록됐대요. 그런 사례들을 쭉 해주십니다. 쭉 해주시고 있는데 쭉 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11개에서 결국 29개로 확대된 사실을 주목하여 러시아 29개 기관에 대한 여러 자료 많은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9개. 26개네. 26개고 최종 추가된 세 곳 의료기관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 번째, 러시아 중앙 전염병 연구소. 두 번째, 첼라빈스크 의료기관. 그리고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노보시비스크. 세 개. 근데 여기 보시면 젤라빈스크 있죠, 여기. 젤라빈스크 3번 임상병원에 추가된 맥락은 지형적인 고려가 살펴진대요. 제가 또 이걸 또 안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젤라빈스크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젤라빈스크예요, 여기가 우랄 산맥이에요, 이렇게. 우랄 산맥 아시죠? 젤라빈스크는 우랄 산맥과 시베리아에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 여건의 관문.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이게 산맥을 넘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거 한 건지, 아니 넘어간 사람이 한 건지, 넘어온 애들이 한 건지, 이걸 지형적인 거에서 젤라빈스크 이게 포함된 게 되게 의의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중앙전염병 연구소가 추가로 확대된 사실. 러시아 중앙전염병 연구소는 그대로 러시아 감염병 역학을 책임지는 연구소.
이 말레이프라는 박사님께서 예, 그 이제 이끄는 이제 말레이프 박사님께서 국내 신약 라도티늄 치료입니다. 그만큼 비중 있는 시험으로 진전되었다는 사실을 추정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레이프 박사님은 러시아 감염병 대응에 일생을 바친 학자님이십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인플루엔자가 변이를 일으킨 신종 인플루엔자가 세계를 덮쳐왔을 때 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 비전을 빠르게 정립해서 러시아를 지켰다. 엄청나신 분이죠. 거의 뭐 시즌 대표이사님급이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료기관 29번째지만 중요한 세 번째 세 개 중 하나 노보시르비스크 2번 도시 응급. 여기도 깊은 내용이 있다. 왜냐면 이 도시에 러시아 국립 바이러스 생명공학 센터가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 연방과학기관 대표적인 기관이고요. 네. 그러니까 같은 명이나 확장하여 생각하면 국내 신약 라도티닙의 러시아 임상을 러시아 정부의 가장 심중한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기대하게 한다는 거죠. 네, 엄청 디테일하게 풀어주셨죠. 네, 저도 참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영상을 찍게 돼서. 세계 주요 나라 코로나19 감염 사항을 분석해 오면서 그 일환으로 러시아 19에서 살펴봤다. 8월 2일 현재 인구 대비 감염률이 0.57인 가장 낮은 1.1.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랑 비등한 감염자가 발생하여 완치율 또한 비등한 상태에서 불과 한 달여 만에 미국은 완치율이 50%밖에 안 되지만 러시아는 76%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미국이 아니고 러시아에서 임상한다고 그냥 뭐 그게 별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합니다. 국내 신약 임상 개연성을 살피기 여러 많은 자료를 헤아리면서 국내 신약 그 슈펙트의 성분 임상 시작한 비공개 일정의 퍼즐이 맞춰졌다.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고 있는 국내 신약의 러시아 임상 과정은 그 누구도 결과를 속단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게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내용이 길어도 뭐 이거를 뭐 다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아무도 모른다, 결과는. 근데 러시아에서 의료기관 추가된 걸 보면은 저명한 박사님, 그리고 의미 있는 곳에 있는 병원,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되게 집중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 진짜 효과가 있는 치료제면 이게 또 무기가 될 수 있잖아요. 뭐 강대국들 사이에서는 뭐 백신 사재기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걸 또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좀 이제 기분 좋은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일양약품 주주분들께서는 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 주소 같은 경우에는 영상 안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뭐 차트상 설명드리고 슈펙트가 뭐고 하는 거는 뭐 많은 정보와 저희 또 영상을 통해서 아셨을 거니까 이런 기사도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